자, 오늘은 어디지? 처음 보는 배경이죠. 저희가 과거에 찍었던 영상들 중에 대분의 가림 없는 리뷰라고 해서 대가리라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타고 있는 G80이 곧 반납이 됩니다. 데일리카가 없어진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요번에 새로운 차를 사면 이전처럼 렌트카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오래 탈 수 있는 차를 타자. 렌트카를 했던 이유가 데일리카 오래 타다 보면 사실 수리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렌트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타다가 반납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렌트카를 이렇게 썼던 건데, 마음에 드는 차를 타다가 반납한다는 게 사실 좀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인수를 할까 했는데 인수하면 또 비싸요. 렌트카 같은 경우는 타다가 그냥 반납을 해야 될 때가 이득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차량은 구매를 하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요번에 구매할 때 필요한 항목은 SUV여야 하고 5인승이어야 하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야 되며 가솔린인데 견인도 할 수 있는 약간 다용도의 패밀리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침 또 주변에 딜러를 하고 있는 동생들도 있고 형님들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승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 BMW X5와 제네시스 GV70 쿠페 모델입니다. 짠! 야, 우리가 이런 거 찍는 날이 온다. 사실 원래는 GV80 쿠페가 아니라 GV80 그냥 SUV가 왔어야 되는데 시승차가 저밖에 없었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GV80 쿠페와 일반 SUV가 같은 플랫폼인 상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냥 한번 타보셔라 그래가지고 이걸 받았고요. 요 라인업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GLE 시리즈와 X5 X6 모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차량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X5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X5 40i LCI 모델이고 24년 12월식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인데, 과거에 제가 X5는 한번 타본 적이 있었죠. F바지 때 X5M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지껏 탔던 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차를 꼽으라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X5M을 구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꼭 X5의 M 모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X5라는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SUV들 중에 5인승이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옵션도 좋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짠! 짠! 네,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X5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 트렁크의 공간과 이 위아래로 분리되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위에 짐을 올려놓고 놓고 빼고 하는 부분이랑, 사실 얘가 닫혀있고 얘만 열린다고 하는 점, 이게 굉장히 강점인 게,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차 바짝 대놓고 나면은 이게 통째로 열리려고 하면은 닫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윗부분만 열리는 게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카로 저는 이게 너무 편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을 타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F바지 때 프론트는 이제 스프링이 달린 서스펜션을 사용했고, 리어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했는데 G바디로 넘어오면서 전체 에어 서스펜션을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델 한정이긴 한데 옵션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들어와서 전륜, 후륜 모두 다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요 차고 다운을 누르면 차고가 거의 주먹 하나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낮아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 또한 그냥 가볍게 짐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정말 편의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X5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X5 모델 하나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GV80 쿠페 모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졸라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별로 디자인 좋아하진 않아요. 뒤에 부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못생기고 별로 생각도 없던 차인데 타보고 완전 다른 생각이 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두 대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BMW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X5를 무조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타보고 좀 달라왔습니다. 이 두 대가 생각보다 박빙이에요. 금액적인 거를 포함하더라도 너무 박빙이라서 좀 비교해드릴 게 많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요 제네시스 GV80 모델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3.5 트윈 터보 모델이 들어갑니다. 현재 제네시스 라인업에는 다 3.5 트윈 터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G80을 타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요 엔진과 미션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굉장히 필링이 좋다, 느낌이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하는 계속 엔진이 올라왔고, 잠깐 깨알을 말씀드리면 GV80과 GV80 쿠페는 다른 점이,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데 GV80 쿠페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으로 48V 슈퍼차저 모델을 추가로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이뻐요. 두 대 다 이뻐요. 둘 다 갖고 싶다. 솔직히 둘 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두 대에 대해서 사실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리뷰들 보시면 실내에 뭐 스티치가 뭐가 들어가고 마감재가 뭐가 들어가고 어디에
뒤에 LED가 들어가고 이런 걸 비교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진 않아요. 제가 차를 구매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금액, 내가 설정한 금액에 합당한가. 두 번째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 왜냐면 요거는 뭔가 더 특이한 서스펜션이라든지 더 좋은 서스펜션 이런 게 아니라 그 운행 질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옵션, 뭐 직물 시트, 가죽 시트 이런 거 말고 어댑티브 크루즈 관련된 거, 서포트해주는 드라이빙 어시스트의 기능들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격, 성능, 드라이빙 어시스트 옵션을 주로 보는데 오늘 이 두 녀석을 그 세 가지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일단 이 차량을 준비해 준 건 이 꼬메이트 받았던 친구인데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얘가 나이도 먹고 해서 직장도 얻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 BMW 딜러. 어렸을 때 그래서 딜러 해보고 싶다고. 자기는 BMW 딜러를 해보는 게 꿈이래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많고 많은 거지 BMW 딜러를 할까? 딜러 잘할 수 있을까? 어려운데 했는데 벌써 2년이 돼가고 이게 BMW 내에서 인증사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충족을 한 기특하고 참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렇게 차량을 준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차량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X5 같은 경우는 한국에 4가지 모델이 들어옵니다. 30D, 40i, 50e, 그 다음에 60i입니다. 30D와 40i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해가지고 엔진 자체에서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파워트레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시동을 걸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용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50e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을 해서 최소 몇 킬로까지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엔진으로 또 구동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50e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60i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V8의 4.4 트윈터보에 500마력이 넘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 있죠. 미션은 모두 동일하게 ZF 8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ZF야 사실 BMW와 오래 함께 해왔고 언제 타봐도 훌륭하고 이제 타봐도 훌륭하고 다른 거 타봐도 훌륭하고 듀얼 클래시보다 훌륭하고 네, 기가 막힌 미션이죠. 그 모든 라인업의 ZF 8단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스펜션이 F바디 때와는 바뀌었습니다. 요번 G바디부터는 프론트와 리어가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차고 조절이 가능하고 승차감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을 타봐도 BMW가 F바디 때까지는 약간 필링이 뭐랄까요, 굉장히 드라이빙의 재미를 추구하는 형태의 셋업이었다고 하면은 이 G바디부터는 드라이빙도 좋은데 약간 좀 내려놓고 우리 가족과 함께 차를 타자라는 컨셉으로 바꾼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탔던 이 X5의 시리즈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쾌적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주는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모델은 사실 5인승을 기대했는데 이 친구가 또 여기서 구하기 힘든 7인승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시트를 먼저 필까? 이게 7인승이랑 6인승이 나오는 거야? 5인승이 나오는 거야? 5인승, 7인승입니다. 나름 컵홀더도 있고 공조기도 있어요. 조금 공조기가 있다고 여기? 가운데. 진짜네. 이게 나름 애기들이라도 앉을 수 있게끔. 야, 애기들이 몇 세용이야 이거? 나 여기서 난 소리인 줄 알았어. 엔진 갔다 그러고 있었는데. 7인승 모델은 이렇게 시트가 있고 요 뒷좌석 뒤쪽으로 시트가 2개로 추가로 더 있는데 사실 성인이 타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요. 어린아이들 타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 X5의 가장 큰 강점은 트렁크입니다. 이 트렁크가 어쨌든 위로 열리고 밑으로 따로 열린다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편하다는 점. 그리고 이건 현재 7인승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이 상태로 안 잡히지. 귀찮군. 다시 잡자. 전동의 장단점이 있긴 하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있어요. 확실히. 두룩두룩하면. 아유, 저 아저씨 바쁘네 혼자서. 아유, 에서 나오셨나봐요. 지금은 7인승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데 5인승을 구매하시면 여기에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그 레일에다가 뭔가를 고정해서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짐을 많이 싣다 보면은 여기가 눌려서 찌그러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지 않고 이렇게 맞는데 X5는 특이하게 이 트렁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후크가 있다는 게 그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걸어가지고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든 거. 그리고 잘 보시면 일반적인 SUV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SUV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가 직사각형의 공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X5 모델은 여기 이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이 F바디 때부터 계속 봐오던 건데 요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쪽에 지금 뻥 뚫린 것 같지만은 7인승과 5인승의 차이입니다. 과거 모델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딱 나왔어요. 근데 G바디로 넘어오면서 5인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펼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7인승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꺼내가지고 꺼내서 얘를 걸 걸어서 벨트 존나 거치적거리네. 이건 뭐야? 벨트 거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이렇게야? 진짜 이런 정도야? 그러네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당겨서 피어서 덮을 수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잘 안 썼거든요. 이게 쓸 때가 있어요. 가끔 이걸 덮어놓고 이 위에 짐을 올려놓는다거나 여기에 넣어놨는데 잡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안 쓰고 이걸 뚫어놓으면은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약간 좀 뭐랄까요, 트렁크에서 들리는 음색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막을 때도 이런 게 좋습니다. 어쨌든 있으면 깔끔하니까 또 쓰게 됩니다. G바디로 넘어오면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에어 서스펜션 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X5 타면서 사실 불만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차고가 너무 높다는 거였어요. 장점은 이렇게 차가 우람하고 높은 거였는데 단점이 그 높은 거였거든요. 짐을 씹을 때 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에어 서스펜션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요 다운 버튼 하나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차고가 내려갑니다. 앞에 내려가고 뒤에 내려가고.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써보신 분들은 이게 차고가 내려가고 올라간다는 게 생각보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위아래 플러스 다 해서 7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5, 3.5 굉장히 광범위하게 차고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시면 아시겠죠, 저희 집이 또 그 대형견이 3마리가 있습니다. 대형견 태울 때도 애들이 이제 요것만 열어주면은 자기들이 점프 잘 올라타니까 요런 데 스크래치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쓸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거였어요. 어제 눈 와가지고 눈 비와서 오늘 굉장히 길이 더럽거든요. 이따가 GV80 보시면 아실 건데 짐 꺼내려고 이렇게 되면은 가끔 범퍼 여기 닿을 때가 있어요. 범퍼에 닿으면서 여기가 더러워집니다. 근데 얘 열려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꺼내면 옷이 차 더러질 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저런 거 뭐하러 놓지, 이런 거 뭐 해놓지 라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 완성체를 만들어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는 게 BMW의 강점이지 않을까. 다 했지 이제 주행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X5M을 탔을 때 진짜 쏙 마음에 들었던 거, 와 이건 진짜 어디서 못 느껴봤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트렁크랑 그리고 이 시트입니다. 일반적인 시트는 전진, 후진, 높이 조절, 등받이, 헤드레스트 부분만 조절이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등받이의 상단 부분이랑 하단 부분이 따로 조절이 돼요. 전체적인 이 각도 조절이 되고 허리의 윗부분만 이렇게 접혀져 가지고 약간 내가 원하는 이렇게 라운드진, 우리 버킷시트 앉았을 때 몸에 딱 맞는 느낌 있잖아요. 버킷시트 앉듯이 그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시트만큼 내 떼가지고 다른 차에 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편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부분을 잡아줘가지고 다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편하게 좀 운전할 수 있도록 했던. 야, 돈 내내지 그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가까이 됐지. 야. X5를 탔을 때의 기억은 딱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남기는 해요. 뭐 당연히 그 외 부수적으로 운전 필링이라든지 이 차량의 운동 성능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어쨌든 G바디로 바뀌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G바디를 제가 처음 타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시트 먼저 확인했습니다. 시트가 얘는 없겠지 했는데 얘도 전 세대와 동일하게 다양한 각도 조절이 됩니다.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마 노말이랑 M이랑의 차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거 소재의 차이인가? 이 시트가 다른 일반 차량과들 다르게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오래 앉아있어도 베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편안합니다. 실내 이 내장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크게 보진 않는데 요 가죽 부분이 지금 갈색이잖아요. 요게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401은 3가지입니다. M60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하나 더 있어요. 네, 아. 일단 일반적으로 3개입니다. 블랙, 커피, 아이보리. 그럼 얘가 커피네. 네. 그러면... 그리고 신기한 건 이런 데도 열선 다 들어와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BMW가 굉장히 사소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요거를 지금 촬영한다고 좀 이렇게 타보고 있는데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빠르게 설명드리면 실키6 싱글 터보가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B58 엔진 모델인데 실키6는 BMW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써오던 거잖아요. 근데 꾸준히 써오던 거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직렬 6기통이라는 이 부드러움, 이게 V6나 V8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어떤 엔진은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토크가 생기니까 좀 거칠거든요. 근데 이 실키6 엔진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좀 놀랬던 점은 저희야 당연히 항상 직분사 엔진들의 터보 모델들은 다 고급유를 쓰잖아요. 직분사 엔진의 일반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거칠어지거든요. 거칠고 노킹도 좀 조금씩 맞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스스로 점화시기도 조절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놈은 거칠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놀랐어요. 일반유를 사용을 해도 이 엔진 필링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된다는 점에서 좀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게 느껴지고 알고 타면은 또 그거대로 느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얘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 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원리 설명드리면 엔진이 있고 우리가 시동 걸 때 스타트 모터라는 게 크랭크 샤프트를 돌려가지고 시동을 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그 스타트 모터가 없습니다. 발전기 쪽에 모터가 하나 더 추가로 붙어가지고 발전기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발전기의 힘으로 이 크랭크 샤프트를 돌려서 시동을 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 때 스타트 모터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하는 그렇게 거친 느낌이 없고요. 벨트가 구동을 하니까 조금 더 소프트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시동 걸 때 쾅 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걸립니다. 걷다가 걸면 네, 진짜 이게 느낌이 다르다라고 누가 타도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사실 내연기관이 그 엔진 포텐셜마다 고유의 뽑아내는 딱 그 효율이 나오는 RPM 영역대가 있는데 엔진이 저RPM에서 낮은 RPM에서 그 영역까지 도달할 때 보통 한 3000에서 한 5000 구간이거든요. 그 영역 진입할 때까지는 굉장히 로스율이 많고 특히 출발할 때 가다서다 출발할 때가 이 얘네가 가장 로스가 많은 타임입니다. 근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시동 걸 때도 이게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걸리지만은 출발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쓱 출발할 때 엔진에 힘을 가하지 않고 모터가 출발해 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좀 거친 RPM이 회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가는 느낌이 많이 상쇄되고 모터가 먼저 살짝 굴려주고 엔진이 가니까 아무래도 부하가 좀 덜 받겠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프트하다라는 점 있고 요즘에 사실 ISG 그러니까 스탑앤고가 없는 모델은 없을 거예요. 다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끄고 타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질감이 싫어요. 시동이 걸렸다가 걸리는 그 순간이랑 내가 출발하려고 브레이크를 떼고 가속할 때 그 짧은 리스폰스 시간이 저한테는 약간 좀 이질감이라고 느껴져서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서 다 끄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차 처음 탔을 때 스탑앤고를 끄는 걸 찾다가 타다 보니까 별로 이질감 없이 그대로 타고 있거든요. 스탑앤고가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쓱 쓰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시동이 꺼집니다. 그냥 푸드득 꺼지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꺼졌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떼고 악셀을 가는 시점 있잖아요. 출발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차는 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현대기아 거를 제가 많이 타봤지만은 그게 한 0.5초 1초 그 차이거든요. 그 갭에 대한 좀 이질감이 있는데 BMW의 요 스탑앤고 그리고 지금 이 타고 있는 X5 같은 경우는 그게 불과 0. 몇 초 차이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자체가 사실 BMW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엔진과 같이 사용하는 8단 ZF 미션, 이 ZF 8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숙함과 퍼포먼스를 다 가져간 미션이거든요. 기업이면 기업이, 변속감이면 변속감,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할 땐 리스폰스 감까지 다 가져가 주는데 잠깐 딴 얘기하면은 F바디 때 우리가 M모델 하면 다 DCT 미션이었잖아요. M3, M4, 심지어 M5랑 M6까지 다 DCT 미션이었는데 G바디로 넘어오면서 고 M계열들이 다 ZF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아니 고성능 모델에 당연히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없애고 토크 컨버터의 미션을 집어넣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BMW에서 뭐라 그랬냐면 토크 컨버터 미션 갖다가 너네가 DCT 타는 느낌을 주면 되잖아 라는 그 짤막한 한 줄 답변을 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약간 그런 평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차량들이 출시했을 때 G바디 M3, M4가 나오고서 ZF의 트랜스미션이 탑재가 되고 M모드를 넣었을 때 사람들의 평은 와 기가 막힌다. 이게 우리가 알고 토크 컨버터냐라고 할 정도로 리스폰스감을 줬고 M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일반차 느낌을 줬었거든요. BMW의 G바디 컨셉은 약간 좀 편하게도 타고 필요에 의해서 드라이빙도 올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해서 약간 그런 좀 바뀐 느낌이에요. 그게 얘도 지금 적용된 느낌입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편안하게 그냥 미션 변속이 언제 됐다, 변속할 때마다 충격이 온다 이런 느낌이 들지도 않아요. 지금 사실 이게 몇 단 쓰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또 스포츠 모드를 듣고 패들 시프트를 쓰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거친 느낌을
주는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BMW 특유의 주행 성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과 미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차를 선택할 때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느껴보고 저 차 괜찮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다 내가 타서 운전을 해보고 이 운전에 대한 느낌을 살려서 그 기억을 가지고 나 저 차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BMW는 그거를 잘 알고 잘 해요. 처음에 차만 딱 봤을 땐 저거 흔한 차인데 흔하고 그냥 뭐 흔한 기능들 아니냐라고 하는데 막상 타보고 운전해보고 딱 10분 길게 30분 아니면 딱 타보고 나면은 기억이 세게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랑 비교해보면 다시 되돌아봅니다. BMW를. 얘네들은 운전에 대한 운동 성능에 대한 거, 운전자가 뭘 원하는지 가장 잘하는 느낌을 세팅해주다 보니까 이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그리고 이 하체 셋업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힘들어. 뭐 좀 마시고 가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갭 차이가 진짜 크대. 생각보다 냉온 기능 이게 있는 게 되게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시원하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타면서 다른 것보다 진짜 놀라운 거는 서스펜션인 것 같아. 사실 SUV들 사람들 꺼려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높은 차고에서 오는 이 롤링 요잉에 대한 불안감이랑 차가 높아지니까 뒤에는 구조상으로 되게 승차감이 불편하거든. 그런 걸 사실 되게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 느끼고 세단을 찾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세단을 타는데 짐을 많이 싣고 싶으니까 해치백이 생기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싣고 싶으니까 투어링 같은 차들이 생기는 거거든. 그런 건데 나도 약간 그런 쪽이었고 SUV 타는 거 아니지, SUV 불편하지, 약간 그런 생각 굉장히 있었는데 X5 F-Y가 타면서 그 고정감이 다 깨졌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차가 맞는 게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SUV도 잘 만들면은 세단 못지않은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부분들, 얘도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다른 건 승차감. 이건 진짜 타봐야 됩니다. 이 좀 고지식한 분들이거나 차를 오래 타오신 분들의 고정관념 걸 거예요. 순정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거 관리하기 그지 같고 승차감 물컹물컹하고 불편하지라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건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얘보다 GV80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한 것도 있었거든요, 저걸 타보면서. 근데 이 엔진 필링이랑 미션이랑 이 서스펜션에서 끝난 것 같아요. 진짜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나머지 필요 옵션에 대한 걸 지금 다 뭉갤 정도로 너무나 편해요. 방시턱을 저희가 좀 빠르게 지나가면은 꿀렁하면 튀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거 진짜 기가 막혀요. 이거 타봐야 돼. 이거는 안 타면 몰라요. 뒷좌석 굉장히 좋지. 뒷자리 승차감이 제 차 순정 상태일 때보다 더 좋아요. 사실 운전석은 무슨 차를 타더라도 대부분 다 조금만 좋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뒷자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승차감 불편하다, 시트 포지션이 불편하다, 앉아있을 때 힘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미국 갔을 때 렌트했던 차가 그때도 X5였거든요. 뭐 그때 깡통 옵션이었지만 에어서스가 없던, 그래도 그거 가지고 정말 편하게 잘 탔었는데 얘는 진짜 그 위입니다.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 옛날 표현으로 그런 얘기 있어요. 구름 위를 다니는 자동차라고, 되게 편안하다 막 그렇게 옛날 광고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놈입니다. 딱. 물론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처럼 방지턱을 위로 이렇게 지나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은 SUV인데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 얘 카메라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되게 깔끔하고 부드럽고 편해요. 전 사실 여기서 다 넘어갔어요 지금 얘한테. GV80이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 생각보다 좋다 그랬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방지턱 넘는데 이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거의 1억 2천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옵션 들어가 먹으면 등급마다 더 올라가겠죠. GV80 같은 경우는 풀옵션을 다 때려 넣으면 한 1억 1천 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차값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갭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고 옵션 풍부한 GV80을 갈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이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안 타보고 옵션표 보고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거 보고 나면은 GV80이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얘 딱 타고 나면 뒤집어집니다. 100%. 여기서 안 뒤집어지면은 좀 오감이 좀 이상하신 분인 거예요. 진짜로 느낌 죽여요. 이거 타봐야 알아요. 이거는. 이 승차감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뒷자리가 편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 차를 사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패밀리카잖아요. 가족을 위한 차를 사고 싶고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차를 구매를 할 건데, 그러면 이분들의 구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겠어요? 가족을 태웠을 때 말이 나면 안 되죠. 뒷자리에서 아빠 운전이 거지 같아서 멀미나, 약간 이런 얘기 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또 조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법도 한데, 이 모든 거를 에어 서스펜션이 다 해결해줍니다. 지금 일부러 지금 길도 되게 안 좋은 데로 왔거든요. 미세하게 오돌도돌 해가지고 계속 튀어요 차가 원래는. 근데 서스펜션이 다 커버해주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들어서 현대기아 제네시스를 좀 물고 빨고 하면서 좋다
전부터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인 거는 드라이빙 어시스트거든요. 차간 조절해주고 이 차선 유지해주고 차선 자동으로 변경해주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스스로 지정 속도에 맞춰서 줄여주고 카메라 있으면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인데 그래도 아직 좀 멀었다고 느꼈을 때 처음 든 거는 신형 A45 W177이랑 그리고 이제 CLA45S 그 두 가지 모델을 타고 장거리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차주분들의 허락을 받고 그 어댑티브 크루즈를 제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 거는 약간 좀 다듬어 놓지 않은 0과 1을 오가는 듯한 온오프 느낌이면은 벤츠는 8비트나 한 16비트로 된 느낌,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BMW 사실 그거를 처음 타봤어요. 차선 인식 뭐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어댑티브 크루즈 당연히 되는데 놀라운 점은 따로 끄지 않으면 상시 활성화 되는 상태인데 내 앞 차량에 있는 타겟이 설정이 되면은 리드앤 팔로우처럼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가는데 일반적인 어댑티브 크루즈는 뭐가 다르냐면 타겟을 지정하고 나면은 이 리드앤 팔로우가 너무나 잘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하는 것처럼 딱 설정하고 나면 가속하면 가속하는 느낌 따라가고요. 감속하면 감속하는 느낌이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급감속인 거를 제외하고 나는 거 보면은 정말 부드럽게 세웁니다. 그래서 옆에나 뒤에 누가 타도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해 라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이 정말 서포트를 잘해줘가지고 진짜 운전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차에서는 제가 못 느껴봤던 거거든요. 운전자의 편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확 느껴지는 게 핸들을 조향 각이 필요 조건에 의해서 계속 바뀝니다. 스포츠 모드 놓으면은 그 상황에서 바뀌고 속도 대응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도 바뀌고 차가 굉장히 선회가 잘 된다라고 느끼는 거나 혹은 편하게 된다고 좀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BMW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전자 중심에 필요한 옵션이잖아요. 조수석이나 뒷좌석 탄 사람 모를 거잖아요. 이런 느낌을. 다 했나? 어댑티브 크루즈 갈기는 거 좀 보여줄까?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키고 디스플레이에 앞 차량의 타겟이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간거리 설정한 대로 가는데 감속을 하는데 감속한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감속할 때 꼭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셀을 놓고 엔진 브레이크만 가지고도 부드럽게 쫙 쓸 때가 분명히 있는데 얘는 그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드럽게 섰다가 부드럽게 가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차가 확 들어오면 사실 다른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급정거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들어올 때 기다리다가 다 들어오고 나서 이 레이더에서 인식을 하고 나면은 확 세우니까 약간 주행할 때 굉장히 거칠고 위험하다라고 느껴요. 동승자나 뒤에 탄 사람들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오는 것부터 이미 인식을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차간거리 벌리다가 자연스럽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운전하는 느낌을 주니까 이 운전자가 신경 쓴 포인트가 한두 개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한두 개가 줄어들고 나면은 운전의 피로도가 줄어드니까 더 운전이 편안해지고 장거리 주행할 때도 좋아지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고 싶다. 이 이외에 뭐 여기 가죽 시트 색깔이 뭐가 바뀌고요, 뭐 옵션이 뭐가 바뀌면 들어가고요, 여기 뭐 카본 있고요, 앰비언트 뭐 어쩌고 이런 거는 다른 채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BMW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 이 가죽의 결이 뭐 어떠고 스티치가 뭐가 들어갔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이쁘면 좋지만은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랬어요. 이따가 저 차랑 비교해 볼 건데 만듦새가 굉장히 뛰어나다, 좋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지 이해 못했는데 우리가 마감재 때 누르면 찌걱찌걱 소리 나요.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당겨보면은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좀 놀라긴 했어요. 이거는 전 생각 못했거든요. 님 소리 나는데요? 뭐 이런 데서 사실 찌걱찌걱 하는 거 많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마 잡소리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가끔 그런 분들 오시는데 그 진짜 미세한 찌걱찌걱이나 삐걱삐걱거리는 소리들에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막 뜯어가지고 방음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이 만듦새가 좋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듦새가 좋다. 그 얘는 저거 안 꺼지네. 오래 있으면은 현대는 꺼지잖아. 저희도 오래 지나면 엑셀을 밟으면 출발하겠다,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발표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적외선 센서로 형님 얼굴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을 뜨고 있는지 앞을 보고 있는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출발 안 해요. 네. 그리고 눈 감고 이렇게 졸고 있거나 이런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운전 준비가 됐고 앞차 출발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하고요.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핸들에 손을 안 얹고 있거나 한다면 이제 엑셀을 밟으면 출발하겠다, 차는 준비됐다, 이런 표시를 띄워줍니다. 신기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 계속 같은 얘기인데 다 같은 이름의 옵션을 넣어놓고 실제로 옵션을 까보면 뭐라 그러지? 뭐라 표현해야 좀 확 와닿을까? 그러니까 다 같은 치킨인데 다 같은 치킨이 아니에요.
그 교촌치킨이랑 비비큐는 다르거든. 달라. 확실히 달라. 국산차 같은 경우는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의 색깔은 이런 거니까 이런 느낌을 좋아하면 사 이런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일단은 만찬을 좀 준비해봤는데 맛있는 거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골라 드셔보시지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가 차를 고를 때 필요한 옵션들 하는 것부터 주행 질감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무난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요. 뭐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느낌이 없고 그냥 자동차고 편하다. 그냥 그런 느낌이 강하게 주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것도 그냥 막상 타보면은 많이 달라요. 확실히. 그리고 계속 쓰고 싶어져요. 그냥 진짜로 편하니까. 근데 이 차 타서 다른 얘기도 그런데 GV80 타면 제가 좀 놀라운 거 두 가지 찾았거든요. 그 차가 정말 놀라운 점은 감쇄력이 조절되는 댐퍼가 들어가 있고 그 댐퍼가 내 현재 차량의 위치의 지형이랑 카메라로 인식해서 감쇄력이 계속 바뀌어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물질이 묻으면 카메라가 꺼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꺼져요 그냥 진짜로. 그래서 어제랑 그제 눈이 오고 비 오고 이랬는데 카메라가 계속 꺼진 채로 탔어요. 됐다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런 거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차 역할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차지. 반자율주행 할 때 왜 카메라가 더러워지거나 레이더 센서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 저희는 구조 자체를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오. 와이퍼질을 하면 카메라가 닦이고요. 그러면 그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더러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두 번째로 레이더 센서는 금속을 감지하고 레이더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나뭇잎이 묻어도 되고요. 그 위에 랩핑지를 써도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정상인 거잖아. 그쵸. 레이더는 원래 그래. 네. 근데 눈이 왜 레이더를 망가뜨리냐고. 카메라 앞에 내가 내려서 봤는데 카메라 깨끗했거든. 근데 카메라 왜 안 되냐고. 빌트인 캠 자체가 마탱이 가면은 얘네가 다 죽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타면서 이거 뭐지? 잠고장인가? 아닌가? 왜 이러지 했는데 원래 그런가 봐. 좀 이상하더라고 저거. 좀 현대가 좀 아직 너가 만듦새의 마지막 퀄리티를 마무리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 매듭만 지으면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매듭을 못 지었어. 사실 이 차 갖다가 뭐 성능이 어때요? 밟았을 때 뭐 어쩌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안 하는 거는 BMW 실키6 8단의 ZF 미션 엑스드라이브입니다.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도 조금 성능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얘네는 안 될 게 없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 미션을 매뉴얼을 놓고 우와 야스! 이게 BMW지. 그건 안 들어가 있네. BMW 이건 약간 장난질 해놨구나. 그러니까 업시프트 할 때의 변속감은 굉장히 빨리 주는데 다운시프트는 레벨 매칭이 없어. 레벨 매칭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거는. 이거는 아마 M 모델 계열이 아니어서 일반 모델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앞에 M이 붙으면 또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요. 요거는 아마 차량을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차별성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좀 아쉽네요. 좀 넣어줬으면 어떨까. 어차피 그거 소프트웨어 하나 차인데 약간 아쉬운 감이 있지만 역시 엔진 필링은 어디 가지 않는다. 좋네요. 역시 좋아요. 아마 1억 원대가 넘어가더라도 차량을 구매할 때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유지관리 비용이 클 겁니다. 나중에 차량이 망가진다거나 혹은 내가 차량을 타면서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하실 수 있는데 미케닉으로서 딱 한 말씀 드리자면 BMW 중에서 B58 엔진은 탱크 중에 탱크입니다. 엔진 뻥 났어요. 뭐 절어요. 얘 뭐 고질병이 있어요.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진짜 탱크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예전에 M3 팔고 다른 거 기변할 때 수프라를 봤던 이유가 이 B58 엔진 자체가 퍼포먼스에 대한 성능이 너무 좋은데 내구성도 뛰어난 엔진 중에 하나였어요. BMW 하면 우리 누유누수에 막 달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F바디 때도 약간 미세 누유 있었거든요. 근데 G바디로 넘어오면서 B58부터는 그런 미세 누유조차도 없는 엔진이기 때문에 10만 킬로까지는 정말 뭐 막 타고 엔진을 괴롭혀가지고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션도 마찬가지고요. 엔진 미션이 다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웬만하면 망가질 일이 다 없습니다. 장고장이 없다라는 점을 둘러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스펜션이 뭐 잘 망가져요 라든지 하체가 잘 망가져요 이런 것도 해당이 잘 안 됩니다. 얘네는 순정이 생각보다 내구성이 꽤 길거든요. 거의 8만 10만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쭉 탈 수 있는 모델들이고 혹여나 망가진다 하더라도 OEM 꼴로 수리를 하시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수리를 합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오래된 모델을 구매하신 게 아니면 신차 구매하실 때는 충분히 내구성 확보되고 다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얘는 뭐 리콜 없니? 네, 딱히 없습니다.
왜 얘만 없어? 한 건도 없었어? 아니 직접 뭐든 이제 차대번호 조회를 하면 두세 개씩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이제 최근에 시행한 것들이 있어서 보면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국토부에서 실행한 게 아니라 BMW 자체에 리콜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당장 꼭 바꿔야 되진 않지만 자그마한 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 바꿔드립니다. 기가 막히네. 제가 세일즈를 잘 한다기보다는 차빨로 파는 게 좀 있어요. 너 영업 잘한다. BMW 믿고 그냥 파는 겁니다. 차는 문제가 없고 차가 안 팔리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 이거 뭐 부장님이 봐? 너 살짝 딸랑딸랑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좀 놀랍긴 했어. 서비스 센터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해보진 않았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응을 잘해준다고 하니까 좀 걱정 없을 것 같아. 신차를 사더라도. 근데 인증중고차 사도 저거 있잖아. 1년이 보증이 되는데 사실상 1년 안에 보증 처리를 하실 일이 잘 없는 게 저희 72가지 점검이라고 해서 엔진을 내려서 열어보진 않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점검은 다 하고 부품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 인증중고차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는구만. BM도 이런 거 된다.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켜면 이제 천천히 쭉 가보십시오. 가? 천천히 쭉 가면 검색 중 나오죠. 계속 주차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오. 전진으로도 되고 스톱해서 후진으로 할 거면 후진 주차 시작 할 때 이 오. 칸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차가 양옆에 있어도 다 들어가고요. 오. 이게 그리고 나름 정확하게 세웁니다. 옆에 차 있었으면 꽂았는데 지금? 차가 없으니까 간 거예요. 지금- 아니, 차가 없어서 간 겁니다. 아 그런 거야? 있었으면 안 야 냅다 밀고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이 좁네 빵 맞고. 그러면 우리 저기 사이에 한번 넣어보자. 야 이거 보험 쪽이 되는 거지? 하고 딱 내리면 정말 파킹까지 따라. 오. 주차 좀- 오 쩐다. 그리고 문 열어서 보면 라인이 거의 오. 야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상태에서 요걸 켜고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쪽으로 꿀렁꿀렁 가보시죠. 꿀렁꿀렁 막 흔들어? 꿀렁꿀렁 스톱 후진 보조장치 시작. 그럼 뭐야? 후진 기어를 체결한 후 스티어링에서 손을 떼세요. 엑셀은 직접 밟으셔야 돼요. 브레이크랑 오. 브레이크는 들어가면 오. 브레이크 도달합니다. 스톱. 이야. 신기하다. 어떨 때 쓰냐면 큰 차를 이제 골목길을 힘들게 막 들어갔어요. 근데 막다른 길이거나 더 큰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후진을 해야 되잖아.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버튼 하나 누르고 후진 어시스턴트 시작 누르면 내가 움직인 대로 그대로 후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옵션이 모자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모자른 게 뭐가 있을까 X5에. 제네시스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도 모자란 건 없다. 이제 수입차도 웬만큼 옵션 다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가 한 거야? 네, 봤어요. 개쩐다 이거. 근데 지금 느낌은 여기 있는 차 밀고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저기서 한번 넣어보려고. 후진 주차 시작. 오. 벤치 옆이야. 완전 옆에다가 벤치 옆이야. 하나 보네요. 오, 괜찮은 거 맞아? 오, 넣었어. 웬만해서 원큐에 나와요. 이야, 기가 막힌다 이거. 오, 개신기해. 저 앞에도 차가 있었잖아요. 좀 살짝에 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옵션 표시 없으니까 이런 거는 시작하고 내려도 얘가 알아서 돼요. 그건 안 되지. 안 돼요. 그건 안 네. 얘 시동 걸고 앞으로 혼자 가? 리모컨으로 혼자 앞으로 가? 그거는 이제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되기는 돼. 네, 됩니다. 조합이 필요합니다. 얘 죽인다 얘. F바디 때랑은 완전히 다른 차. 이거는 완전히 상관없어. 다른 차예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사실 이 정도로 퀄리티가 좋을 줄 몰랐어. 이거야 뭐 항상 봤으니까. 근데 얘가 이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할 줄 몰랐어. 주차 선 아까 보셨죠? 거의 엄청 뭐 좋은 완벽하게 해요, 진짜. 원래 이게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오래 걸리고 막 이래야 되는 답답하고 이랬는데 야 얘는 죽인다. 우리 집이편 갈아타야지. 너 저거 타볼래? 아니 기가 막힌다. 자 꼰다